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청동기 부분이고요. 우리 민족의 형성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배경.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으나 우리 민족이 직접적 조상이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석기대 한반도에 들어온 주민이 우리 민족의 토대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3번 고대 우리 민족 한강 유역한 한족, 예족, 맥족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구성을 보는 거죠. 한족, 이 한자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자를 써야 된다고 그죠? 그죠? 아까 요 한자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클 한자 쓰면 안 됩니다. 중국 할 때 한족이고 우리는 이걸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족, 예족, 그 다음에 맥족 이렇게 구성 혼재되어 있다. 주거지 보겠습니다. 주거지. 이미 아까 주거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장방향 밑줄 긋습니다. 장방향의 움집으로 깊이 같은 지상가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덕은 한쪽 벽면에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구정이 따로 설치되어 한쪽 벽면으로 돌출되었다. 돌출에 밑줄 긋습니다. 움집을 세우는데 주춧돌을 이용해 주춧돌 밑줄 긋습니다. 주춧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청동기입니다. 일본의 청동기 시대의 집은 주춧돌이 없어요. 땅에다가 바로 나무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튼튼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공사에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춧돌을 다른 말로 사용한 거예요. 같은 말로 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주춧돌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주춧돌 또는 초석, 기초공사할 때 돌을 우리 가끔 보시면 한옥집 같은 보면 기둥 밑에 동그란 또는 사각형의 돌 밑에 바닥에 까는 거 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청동기 시기에 이걸 사용했다. 일본은 이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경생활이랑 배산임수 집단 칠학을 이루었다. 배산임수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보통 청동기에 사는 곳이 대부분 언덕에 살죠. 그래서 구릉지라고 불러요. 언덕구자를 써가지고 언덕 위에 주로 집을 짓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구릉지다. 자, 등배자입니다.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이해가셨죠? 시골집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렇게 지방 북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산이 있죠. 산 밑에 이렇게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이 이쁘게 잘 진열되어 있죠. 임수니까 앞에는 뭐죠? 물이 흐르더라. 배산 임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어렵지 않죠? 단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볼게요. 배산 임수는 실은 풍수지리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은 배산 임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풍수지리에 근거한 배산 임수 구조의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청동기 시대에는 풍수지리의 기본 구조인 배산 임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택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처음 들어보죠, 이게. 도대체 영어도 아닌데 되게 어렵죠? 뭐 같아요? 모르겠죠? 뭐 같아요? 모르겠죠? 그죠? 배산 임수란 단어 개념 이해는 했죠? 등 배자, 등 뒤에 산이 있고 주택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른다고. 보통 이게 시골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이게 청동기 시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신석기는 강가나 바닷가에다 집을 지었잖아. 어로 생활이 가장 편하게 먹이 활동을 가장 좋은 곳에. 근데 신석기 시대 이게 좋긴 한데 문제는 태풍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침수돼서 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태풍 또는 풍수에 우리가 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자, 요건 봐보세요. 우리나라 풍수지리는 통일신라 후기에 유입돼요. 신라 말기에 유입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청동기야, 이것은. 청동기와 철기시대 꽃을 피운 나라는 고조선이야. 고조선 사회에 풍수지리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질문이 된다는 거야. 이게 가셨죠?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하시란 얘기야. 풍수지리가 유입된 것은 신라 말이에요. 근데 청동기에 이학동 배사임수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는 풍수지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 집을 지은 거야. 야, 여기에 좀 안전하겠다. 어디보다? 강가나 바닷가보다는. 그래서 풍수지리의 기본 구조를 적용했다.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생 기초야. 왜? 여러분들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구릉지, 상간지의 집단 칠학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좌측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사이드에 보조 설명이 있어요. 목책과 한호 부분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울산 금단리 유적에서 발견된 한호의 흔적은 마을 단위의 영역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호의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한호. 한호란 마을을 둘러싼 수로 형태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을의 경계이며 방어 시설이다. 부여 송국리의 청동기 시대의 목책과 한호의 흔적이 보인다. 자, 오른쪽 부여 송국리 한번 봐주시죠.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시나요? 좌측에 뽕뽕뽕뽕, 그죠? 네. 자, 봐보세요. 이런 사각형 이렇게 우리 부족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족이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부족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부족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무기를 들고 막 올 거 아니야. 청동기니까. 그러면 이 부족의 일각팩을 이렇게 여기다가 뚫어요.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한호라고 불러요. 일자 침입이 왔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바로 진격하기 어렵죠. 왜? 이 물의 깊이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넓이도 봐야 되겠죠. 충분히 우리 병사들이 건널 수 있는 자리인지 안전하게 곧 건널 수 있는 자리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놓는 거야. 이걸 한호라고 불러요. 자, 뚫고 진격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어선 또 해야 된다고. 구멍을 막 뚫어놨다 이렇게. 이렇게 뚫어놨다 이렇게. 이거 뭐죠? 길다란 대나무나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이걸 뭐라 불러요? 목책이라 불러요. 목책이라 불러요. 방어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물 채우는 것,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어시설. 목책과 한호는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청동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제가 하셔야 됩니다. 목책과 한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구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도구에 관련된 부분. 자, 목책과 한호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도구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무기, 비파형 동검. 밑에 그림 이미 설명드렸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제기. 그 비파형 동검이나 제기는 뭐냐면 우리 제사 지낼 때 용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장식용 거친 무늬 거울을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그 장식용 거친 무늬 거울을 갖다 조문경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거칠 조자, 문양 문자, 거울 경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면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자, 거친 무늬 거울이 지금 여기에 그림이 48페이지, 47쪽 한번 펴볼까요? 47쪽. 47쪽에 중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잔무늬 거울이라 되어 있죠? 이건 세문경이라 적어 놓으실래요? 세문경. 네. 구분해 볼까요? 이건 청동기에 사용된 거고요. 세문공은 청동기 말에서 초기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 통상 세문경하고 철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청동기 이렇게. 자, 거칠 조자, 문양 문자, 무늬 문자, 거울 경자를 썼습니다.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 구멍이 쫙 뚫려 있죠, 이렇게. 일단 요거 두 개 구분, 시대 구분. 시대 구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거래 용도일까? 아니다는 것. 근데 왜 거울 글자를 썼냐고? 거울 감자를 썼냐고? 거울 경자를 썼냐고? 처음 이걸 발견했던 학자들이 내 얼굴에 비치는 거야, 이렇게. 야, 그럼 이거 거울로 썼나 보다, 이 사람들이.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요즘 여름철이니까 냉면 많이 먹잖아. 냉면 그릇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얼굴 봐봐. 비치지, 내 얼굴이 비치지. 거울처럼 생겼다고 본 거야, 이 사람들 처음 발견했을 때. 그래서 그때 경자를 쓴 거야. 근데 무늬가 좀 거칠다? 조문경. 청동기에 비해서 청동기 말과 철기로 넘어가면 훨씬 더 무늬가 가늘어졌네. 가늘었자. 무늬가 가늘어졌는데 훨씬 더 선명해졌다는 얘기 되겠지. 그래서 세문경이야. 네. 그래서 잔무늬 거울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울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역사가들이 오류로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아셨죠? 거울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울이라고 써놓긴 써놨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3으로 옵니다. 43페이지.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밑줄 긋고 별표 갑니다. 농기구 갑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질문할게요, 제가. 자, 구석기에 농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실해요? 왜요?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뭘 먹고 살았어? 수렵? 뭐로? 채취. 좋아요. 신석기에 농기구 있어요? 없다고? 아까 우리 앞전 시간에 농업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어? 신석기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후기. 무엇이었어? 무슨 농사를 시작됐냐고? 조, 피, 수수. 오케이? 조피수수 하셨다. 그럼 조피수수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야? 농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땅을 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씨를 뿌릴 거 아니야. 뭐야, 그거? 뭘 했을까? 목기, 나무, 섞이는 돌. 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씨앗을 이럴 거 아니야. 손으로 풀 수는 없잖아. 물론 팔 수 있겠지만 이거 힘들지. 손도 다 상하지. 청동기 뭐 썼을 것 같아? 오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청동기, 농기구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야. 없다고. 오케이? 왜 청동기, 농기구 없습니까? 청동제 무기라든가 귀족들의, 왕족들의 장식용을 사용했지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기시대에 볼까요? 철기시대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농업 생산성이 증대될까? 약화될까? 증대되겠지. 기초 중에 기초, 생기초 중에 생기초. 말 그대로 저건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야. 적어놓은 거 참 좋아요. 근데 본인이 책을 덮고 안 보고 얘기하거나 쓸 수 있어야 그게 자기 거가 됩니다. 그죠? 오늘 수업부터 끝! 집에 가자, 땡! 실력 죽었다 깨어나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농기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갈 거예요. 내가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핵심은 뭐죠? 이거예요. 청동시대에 농기구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무기나 장식용을 썼지 농기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2번 갑니다. 자, 간석기. 석기 농기구. 간석기란 건 뭐냐? 내가 갈아서 내 용도에 맞게끔 썼다는 겁니다. 이걸 간석기라고 불러요.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밑줄 긋습니다.
그 밑에 그림만 봐주시죠. 반달 돌칼. 자, 보시면 이거 우리 보름달이잖아. 그지? 그럼 반달을 어떻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반달이 되는 거잖아. 반달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동물의 가죽끈을 연결하고 내가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뭔가 빌 수 있는 용도라는 뜻이지. 반달 녹칼 나오면 무조건 뭐 잡아야 됩니까? 벼농사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신석기는 조피수수예요. 청동기가 되면 벼농사가 시작됐다. 조피수수. 반달 녹칼이 곧 벼농사의 의미를 알려준다. 수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쪽으로 딱 그어놓습니다. 홈자기, 홈자기. 유구석부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유구석부. 그 부자에 동그라미 쳐주실까요? 부. 헷갈릴 것 대비해서 부자를, 여기서 도끼 부자를 적어놓으실까요? 도끼는 이렇게 찍는 거야, 땅을 갖다가. 그래서 유구석부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홈자기 또는 유구석부, 땅을 파는 농기구. 바퀴날 도끼, 오른쪽에 그림 봐주시죠, 중간에 거. 바퀴날 도끼니까 환상이야. 둥글다는 뜻이에요. 바퀴날처럼 둥글다. 그래서 한상석부. 석자는 무슨 석자라고 그러실까? 부자가 도끼, 부자. 이렇게 도끼질을 했다. 땅을 팠다는 거죠. 전부 다 돌, 그 다음에 목기를 사용했다. 아직 청동제, 철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 가겠습니다. 토기 앞에 별표 갑니다. 자, 민문이 토기입니다. 아까 우리 1교시쯤에 한번 했죠. 이른 민문이 토기하고 그냥 민문이 토기를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석기가 되는 거고 이건 청동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보라고. 무늬가 없는 건 공통점이지만 이른 민문이는 신석기,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 됐습니까? 자, 밑에 그림 한번 봐보시죠. 민문이 토기 이렇습니다. 파괴돼서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서 이 정도 모양인데요. 네. 민문이도 청동기는 무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상으로 청동기다.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린 평북 의주의 미송식 토기. 자, 밑에서 두 번째 밑에 칸에 가운데 칸에 있는 게 미송이 토기입니다. 평안북도 의주의 미송이 토기. 미송 토기는 그동안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건 뭐죠? 미송이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이건 꼭 이렇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초의 손잡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쪽에 최초의 손잡이가 있다. 자, 고조선 세력 범위가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동, 요 서,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여기서까지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동가에서 주로 고조선의 증거들 있는 게 뭐예요? 비파형 동검이 요서와 요동에 나왔다고. 평안북도 우주라고요. 평안북도 우주는 어디예요? 여기라고.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 고조선 세력 범위 한반도 북부 지방에 포함되어 있다. 미송이 토기는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과 함께. 방금 얘기했던 비파형 동검과 미송이 토기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세력범위잖아요. 고전 세력범위. 우리가 쓰던 물건들 유물이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주 후남리, 부여 성국리의 붉은 간 토기, 일명 홍도라고 불러요. 제일 밑에 홍도라는 그림이 보이시죠? 아주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유물 중에 하나가 홍도입니다. 네, 선생님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빨간 걸 들어오실 때부터 뭐 가져온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수업 도중에 PPT 수업을 하고 갑자기 빨간 걸 쫙 끄집어냈어요. PPT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색깔이. 이 색깔이 PPT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더군요. 이게 촬영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끄집어내서 딱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 내 눈에. 저것만 내가 어떻게 훔쳐다가 우리 집에 갔다가 DP형 썼으면 쓰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되게 아름다웠어요. 네.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용도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딱 앉아있는데
술병이 아닐까요? 소금 넣지 않았을까요?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얘기하는데 정답이 없었어요. 그 교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해서 아는 거니까. 추측하건대 아마 제기용을 썼을 것이다. 제기용도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따서 아마 거기에 제단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내 눈에 사라졌습니다.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따서 제단이 어울릴 정도면 굳이 내가, 그죠? 집에다가 TP용 놓기는 좀 약간 껄끄러웠습니다. 홍도입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동기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무늬 토기, 덧띠 색인무늬 토기. 신석기 말부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청동기까지 있었던 게 덧띠 색인무늬 토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44쪽. 경계생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경생활 볼 때 조피수수. 우리는 조피수수는 신석기라고 그랬죠. 청동기가 되면 콩하고 보리가 들어갑니다. 콩, 보리 밑줄 긋습니다. 신석기는 조피수수, 그 다음에 보리와 콩들이 농경의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저습지에는 벼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벼농사 관련 유적지, 평양의 남경 유적지, 여주 후남리, 나주 다시면 등이 기원전 1000년 전후에 타나미가 발견, 타나미 밑줄 긋습니다. 불에 그을린 쌀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그을린 쌀입니다. 아마 전쟁이 나지 않았을까, 쌀 창고가 아마 불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가축 사육 보죠. 농경의 발달로 수렵이나 어뢰의 비중이 낮아졌으나 돼지, 소, 말 등의 가축 사육량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돼지, 소, 말 등 가축 사육이 이전보다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농경문 청동기 대전에 출토됐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모습입니다. 이걸 물어보면 주로 청동기를 물어볼 거거든요. 이건 한 등급 기출이에요. 그 밑에 그림은 한 등급의 기출 문제입니다. 요걸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동물 던져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청동기죠? 그럼 청동기에 대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선택지를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알면 쉽고 저걸 모르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의 일부를 오른쪽에 확대해 놨어요. 확대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가 쟁기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안 봐도 보여요. 나체입니다. 남성이 나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기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옷을 다 벗고 쟁기질이냐고. 왜냐면 그림을 그릴 때 보고 사물을 보고 그렸을 거라, 보고 지금처럼 무슨 추상을 그리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왜 나신으로 이렇게 밭을 갈았을까, 쟁기질을 했을까? 그 고고학의 80에서 90% 전부 다 상상력이에요. 고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상상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고고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게 하나 발견됐다 쳐봐. 5,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거 물병이라는 건 당연히 알지. 근데 그네들은 물병이 아니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 5,000년 뒤에는 이게 용도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분명히 뭔가가 참기름병일 거야. 아니, 소금병일 거야. 별의별 상상력을 가지고 창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창작했어요. 창작한 내용이 뭐냐면, 농경이, 농사 짓는 게 되게 신성시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 예전에 보면 어떤 신선한 일을 할 때, 경이로운 일을 할 때는 목욕 재개를 한다는 얘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농사 짓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신성시하지 않았을까? 고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진 않고 여러분들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 시험 요소는 이거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청동기 선택지 하나 고르면 돼. 어려운 거 없어. 한 등급 출제했다는 얘기는 곧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들이닥칠 요소가 돼 있다. 오른쪽 예술 가겠습니다. 예술 보죠? 45쪽. 자, 1번 토제품 흙으로 빚은 짐승이나 사람 모양의 토우를
만들었다.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야 뭐. 암각화, 바위에다가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막 그렸어요. 뭐 풍요를 기원한다든가 동물을 많이 작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암각화 또는 바위 그림이라고 합니다. 울주방구대, 거기 특이한 것은 고래입니다. 예, 울주는 오늘날에 울산광역시가 됐죠. 그죠?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울산광역시 가면 고래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제사상에다가 고래고기를 올려요. 우리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고래고기, 먹어보지도 근처도 못 갔던 고래고기가. 그러니까 제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선조들이 일상 식생활에서 먹었던 것들을 다시 올리는 거거든.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맛있었던 음식들을 상에다 올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집집마다 조금씩 구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울주천전리, 기하학적 무늬, 그 다음에 디귿 고령의 장길이, 암각화, 동시몬, 십자형, 삼각형, 사각형, 방패형 등의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즉 동시몬, 동그랗게 그린 부분은 농경사회니까 아마 태양을 의미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 다음 십자가도 있어. 그 당시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하학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천년 전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기원전 천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일, 포항이죠. 쉽게 영일 흥해지역 기계읍의 칠포바위에 오늘 채도 바위 그림이 있다. 일단 암각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시대를 물어보면 무조건 청동기 잡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로 가볼게요. 철기시대. 철기시대는 되게 쉬워요. 암기를 좀 해드릴게요. 철기시대는 이렇게 그 수업량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대충 줄여서 나오는 부분만 딱 맞추면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암기사항이 드디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초등학교로 나왔을 거거든. 그죠? 최소 학력 초등학교 나왔을 거거든.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남자 친구들 동창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철이 우리 반 반장, 한철이 우리 학급의 부반장, 널철이 그냥 가상의 이름입니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중에 여기 여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남학생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명철이 우리 마을에 우리 반에 명철이, 한철이. 자, 철은 전부 다 철기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결됐죠. 철. 화폐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철기시대. 그런데 우리 게 아니라 다 중국 화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발견됐다는 얘기가 뭐죠? 중국의 어떤 나라, 우리나라 간에 무역이, 통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발견된 게 이겁니다.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네, 전부 다 중국 화폐예요. 뭐 제나라, 한나라, 진나라의 화폐들 우리나라 대량 발견됐어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동시대부터 철기시대부터 이미 중국의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명철,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나라 이름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지만 우리가 무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전에 대한 얘기 됐고요. 이어서 가죠. 한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중국에 한자가 유입됐다는 거예요. 철기시대에 한자가 유입됐다. 그렇다면 한자가 들어온 근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역사서를 만들어지는 근거가 있어요. 역사서를 어떤 근거로 쓰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유물이나
유적이나 기록 세 것 중에서 한 것이 하나라도 존재해야만이 우리 책에 기록돼요. 유물유적, 기록. 이건 거의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들이 거의 대부분 유물과 유적 공부했어요. 동네 이름 다 따졌어요. 그럼 공부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구석, 신석기, 청동기는 전부 다 유물과 유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 동네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겠네. 가끔 내가 태어난 것도 잘 모르고, 우리 주소 잘 모르는데, 그건 다 까먹더라. 이건 해야 돼. 왜? 우리 시험 봐야 할 과목 중에 포함된 동네 이름을 다 잡았는데. 기록은 뭐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때 시대의 기록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어디 기록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문헌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중국 문헌에 중국 애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했겠냐고. 되게 요즘 말로 디스했어. 되게 안 좋게 평가해도 지네 나라 막 띄워놨다고. 그럼 그걸 100% 우리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사 선택해야 돼, 이게. 그렇잖아.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럼, 철기시대 이후부터는 왜 우리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국의 문을 우리 참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국 문을 참고해야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삼국지 이동이전을 공부한다든가 막 이런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한 또 중국 문헌들이. 그래서 공부 방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철기시대에 한자가 들어왔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처음 들어온 근거를 대야 한다고. 유물이 있든가 유적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자, 한자가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진가라는 게 있습니다. 진과. 네. 진나라의 창과자입니다. 진나라에서 사용되던 창이 우리나라에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미 꺽쇠라고 하는데 그 밑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진과 꺽창이라고 평양에서 발견되었고요. 예. 여러분 옛날 중국 영화, 무협 영화를 또는 삼국지 같은 중국 영화를 재현한 거 보면 창이 이렇게 됐어요. 길다란 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의 발을 걸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도 이렇게 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창의 기능이에요. 진가라 불러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뾰족한 부분 일자로 상대하면 쓰죠. 근데 중국애들은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걸어서 땡기기도 하고 상대를 베기도 하고 창의 두 가지 기능을 다 만들어내는 게 진가예요. 되게 효율적인 무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부분에 진가라고 하는 요 창인데 요 글자가 쓰였다는 거야. 쉽게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할 때 여기에 진자가 쓰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문이 유입됐다는 사실을 이걸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남 창원시 다호리 유적지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붓, 창. 철기시대에 우리나라에 두 가지 물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미 한자가 사용됐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웃기는 건 재작년 이게 7급 기출이거든요. 7급 기출이라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7급 기출이에요.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여기까지 던져졌어요. 붓이 발견된 동네 지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정말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오리, 그 다음에 땡땡리 2번, 땡땡리 3번, 땡땡리 4번 만들어준 거야. 동네 이름 다오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오리까지 암기를 했던 사람들은 쉬운데? 그런데 경남 창원? 오케이. 그 뒤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와 멍 때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50% 틀린 거야. 공부라는 게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도 얘기했다시피 왕창 많이가 아니에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하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올 생각 누가 있겠어? 통째로 외우거든요.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지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본적지는 모르더라도
이건 다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뭘 택배를 보내겠대. 주소 좀 불러달래. 잠깐만요. 막 뒤져. 주소 어디 적혀있지? 그동안에 뭐 택배 온 뭐 있잖아요.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불러주는 거야. 몰라요.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돈 안 되는 주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집은 돈이 안 되는 집이야. 돈이 나가는 집이야. 그잖아. 재산세 내야지, 뭐 내야지, 뭐 내, 맨날 나가는 거잖아. 그죠? 전기료 내야지, 수도요금 내야 되지,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지. 뭐 돈 나가는 집이잖아. 돈, 쉽게 해서 돈 안 되는 집 절대 주소 외우지 마. 돈 되는 집 주소를 외워야지. 여기 돈 되는 집이야, 주소야. 그래서 알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통장 번호를 4개를 다 외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역사 잘하시겠네요. 우리. 통장 번호 4개만 외우지 역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 통장 번호 4개 외울 정도 공부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러면. 네, 선생님 겨우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고요. 주소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통장 번호 아예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가끔 손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통장 번호 외우세요? 와, 천재예요, 저 사람들. 몇 개 외우세요? 2개 외우잖아요. 몇 개 외우세요? 우리 동지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 외우세요? 지금 뭘 할까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 통장 번호 뭐 외운 거 어차피 삭제를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추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정도가 되게 돈 될 것이다. 돈 되는 걸 우리 외우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요거죠? 늘 무덤이죠? 늘 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 이렇게 2가지 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죠?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온 거야. 이게 우리 사용된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동무덤으로 먼저 할게요. 네. 그 어린아이들 죽으면 이런 항아리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묻는 걸 갖다가 동무덤이라고 불러요. 늘 무덤 볼게요. 늘 무덤은 우리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지표면을 팔 거거든요. 이렇게 지표면을 파고 이렇게 관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늘 공간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관 안에는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묻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봉투를 둘러서 무덤입니다 표시해 주죠.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이 묻어있는 위치도 알아야 될 거고, 여기 무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려주는 게, 알려줄 필요도 있고. 네, 이게 늘 무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 가다 보면 그 국도 양쪽 그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늘 무덤이에요. 그때 갈 때 외우세요. 늘 무덤. 명철, 한철, 널철, 철기시대. 중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 철기껏. 철기무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묘 이제 80에서 90%가 전부 다 이런 무덤이에요. 무슨 무덤이라고요? 늘 무덤. 이 관을 뭘 썼어요? 목각을 썼다고, 나무로 관을 썼다고. 나무각을 썼다고. 돌이 왕창 많이 나왔다. 돌널 무덤이다. 이건 청동기야. 왜? 북방 시베리아 애들은 돌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돌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무덤에 돌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네들은 북방민족이 내려왔을 것이다. 왕족 애들이, 지배층 애들이. 무덤 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요. 돌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방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무덤과 우리 신라에서 발견된 무덤의 규모는 약간 다르지만 돌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돌을 왕창 썼다? 돌 나왔다? 뭐야? 거의 북방 시베리아 계통이 크다. 나무로 목각을 만들어 그냥 평범하게 우리 알고 있는 정도 묻었다?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몽고, 북방 시베리아 정도 이렇게 구분 딱 하시면 돼요. 일단 딱 머리에 좀 이렇게 구분 좀 해보세요. 돌 많이 사는 것도 어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무덤일 것이다. 그냥 나무 목각에서 그냥 묻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었다. 우리 중국. 그래서 중국 문화재, 명철, 한철, 널철 이 3가지만 딱 잡아도 철기시대 건 나와요. 딱 풀을 수 있어요.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왜? 구적, 신적, 청동은 훨씬 시간 단축돼서 20분이면 딱 끝났어 지금. 어떤 때 5분 안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철기시대의 청동기.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에 청동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영범이라고 하죠. 그 오른쪽에 47쪽에 보시면 청동 도끼 거푸집이라고 있죠. 목적은 대량 생산 적었습니다. 거푸집의 용도는 대량 생산.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겨울철에 붕어빵 틀, 도로가에 가끔 보면 붕어빵 파시는 분들 계시는데 밀가루 반죽 넣고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열어서 안고 넣고 그다음 일정 기간 이렇게 살짝 돌려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끄집어내죠. 그 목적은 뭐죠? 똑같은 제품을 동일한 시간에 대량 생산해 줄 수 있어요. 거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푸집 또는 한자로 용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쓰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되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 위주로 보고 제기로 사용됐다. 우리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말았다. 청동제는. 그리고 철제 무기가 왔다. 됐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철기까지 마치고요. 확인학습 문제 여러분이 풀어봐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고조서는